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제가 이제 수학 강사로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학원을 선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좀 좋겠어요. 수학을 가르친다.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냐,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생각이에요. 자, 일단 목적은 이거죠. 수학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은 이런 거예요. 어떤 수업을 해봤을 때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수업,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겠죠. 많은 선생님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수업을 학생들이 참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학생들이 좋아한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조금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결국의 목적은 학생들을 잘하게 하는 것이죠. 잘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닐까요? 수학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 학생이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것, 자신감을 갖고 하게 되는 것, 더 중요하겠죠. 중요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개는 사실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방향성이 좀 달라요. 학생들이 좋아하면 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만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 학생들이 잘하게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제 수업을 좋아할 수 있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았답니다. 근데 점점 가면서 어떻게 학생들을 잘하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개념 정립을 시킬 때 얘기겠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입식이 좋지 않아, 그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념 정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어떻게 개념 정립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되느냐,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이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스로 납득하는 겁니다.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 어떻게 스스로 납득하게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말이죠. 근의 공식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ax2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그죠? 2차 방정식에서, 이거 0이 아닌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이라는 것이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것인데요. 어떤 드라마에서는 이걸 음악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붙여가지고 외우다시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고, 머릿속에 어떻게 밀어 넣을 수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얘를 어떻게 스스로 납득하게 하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스스로 납득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친구가 이 근의 공식이라는 걸 받아들인 과정 속에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는가? 야, 이건 이렇게 돼서 근의 공식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끝! 증명을 해줬어요. 야, 이렇게 되는 거야. 끝이 아니라, 제가 아무리 아이들한테 얘의 공식이 이렇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냥 듣고만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스스로 납득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납득시키게 할 것이냐,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왜 나왔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왜 나왔는가. 혹시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부모님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답안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게 되면 답안지가 있고 그 해설지가 있으면 해설지가 있어요. 그 해설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르치겠죠. 이 문제는 해설지를 보고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가르친단 말이죠.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해만 된다면, 해설지가 이해가 된다면 이렇게 하면, 그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개연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A라는 문제는 이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푸는 거야, 툭 던져줍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가 못 풀었어. A라는 문제를 못 풀어서, 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던져줬다고 칩시다. 이 친구가 과연 이걸 이해했다고 치죠. 솔루션을 이해했어요. 그렇군요. A라는 문제를 이렇게 푸는구나,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루나 이틀 지나서 또다시 A라는 문제를 또 다른 문제집에서 비슷한 문항을 받아들였다면 과연 이 솔루션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기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걸 과연 생각해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무엇이 빠져 있냐는 거예요. 여기 이 과정 속에 이 과정 속에 뭐가 빠져 있냐는 거예요. 개연성이라는 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왜 A라는 문제의 풀이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왜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가 빠지는 거예요. 개연성. 이 문제는 이렇게밖에 풀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당위성.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라는 개연성, 당위성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당위성을 빼버리면 이 문제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의 풀이가 이거라 할지라도 여기에 연결고리는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 개연성, 당위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이 문제는 이런 의도 때문에 출제됐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출제 의도에 따라서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솔루션이 나오게 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A라는 문제의 출제 의도가 이러하지만 한 방에 얘는 출제 의도를 그냥 무시하고 조금 멋진 방법일 수도 있고요. 멋진 방법? 한 방에 끝나니까요. 한 줄 풀이?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풀면 한 방에 끝나지. 멋있지? 과연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과연 올바른 선생님인가? 과연 그 학생들을 위하는 선생님인가? 물론 이런 일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런 A라는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야. 이 방법이 이거와 유사한 또 다른 문제집의 A'이라는 그러한 솔루션에도 이 방법이 사용되어서 풀어지는 그런 과정이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조금 인정해드리죠.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만 아주 독특하게 판단될 수 있는 이런 문제 풀이 방식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어서 이걸 찾아내가지고 탁 가르쳐주면서 말이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멋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학생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선생님 잘하네요. 진짜 멋지네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학생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왜냐? 학생들은 이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왜? 이게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개연성이 빠져있기 때문에 A라는 문제들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풀이 방식에 대한 개연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연성이 없는 이 풀이 방식이 그 학생들에게 생각날 수가 없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A라는 문제의 풀이는 이렇게 출제에 대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풀 방식이 멋지긴 하지만 전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르칠 수는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할 수도 있네? 근데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야. 야, 이럴 수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네? 너희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네? 자, 그래서 저를 가르치는 사람은 이 문제를 왜 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 출제 의도에 맞는 풀이 방식을 제시하고 이 풀이 방식 속에 출제 의도라는 어떤 개연성들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야, 이 문제는 이걸 요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써야 돼. 야, 이건 이걸 요구하는 거니까 이런 어떤 개념들을 들고 와야 되지 않을까? 야, 첫 번째는 이런 개념, 두 번째는 이런 개념. 이 개념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럼 두 번째 개념을 해볼까? 이러한 기본적인 개연성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야 된다. 수학을 가르치는 목적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학생들을 잘하게 하는 것. 물론 이제 학생들과의 교감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 학원을 보내는 이유에 대한 어떤 사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잘하게 되는 수학을 잘하게 결과를 내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 강의인가? 학생들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 가르치는가?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그 출제 의도라는 것은 개연성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밖에 풀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출제 의도 속에서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 풀이 방식이 A, a, B, C, D라는 여러 가지. 이건 출제 의도 속에서 나오는 어떤 방식. 그 중에서도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이 제일 쉽네? 이 방법이 제일 좋겠구나. 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은 베스트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유의해야 되는 이거예요, 이거. 선생님 진짜 천재네요? 선생님 수학 잘하네요. 선생님 수학 잘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멋진 방법, 한 줄 풀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방법이 또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없다면,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면 이 방법은 쓰레기. 알아봐야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물론 이럴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해도 풀 수는 있는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야. 이렇게 풀지 마.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면 좋겠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오늘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 학부모님들이 혹은 학생들이 어디든 수학 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잘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시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선생님과 나는 수업을 하고 있다면 좋은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수학 실력을 올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